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우리보다 더 센 거 아닌가, 또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우리가 경제력도 강하고 또 이제 상당히 그 재래식 분야에서는 우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또는 이제 뭐 북한의 저런 무기들이 대부분 무조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른으로서 또 이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피한다고 없어지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병식을 보면서 한국은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핵무기라는 것은 절대 무기라고 할 정도로 그것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 2발로 일본을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군사력 비교가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 정부와 군대는 사실은 북핵 대응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지도 않고 또 그 열병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기 최면 또 자기 기만 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일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국가 안보의 일을 걱정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방을 충실하지 않으면서 외침이 없기만을 바라는 조선시대의 그 마음 자세로 되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걱정합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이번에 소개한 신형 무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게 화성 16형이죠. 이것은 ICBM입니다. 특히 다탄두가 가능해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할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북극성 4A형이죠. 이것은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태평양으로 접근해서 미 서해안을 바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그 국정원에서는 지난 8월에 이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공격용인 첨단 4종 세트,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17번이나 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보병 무기까지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것은 요격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용해지는 그런 그 위력이 좋은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신형 전차, 장갑차, 보병 무기도 소개함으로써 그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질적 우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기초적인 보병 무기에서도 북한이 상당히 이제 그 따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전력을 보면서 우리 남한의 방어적인 전력과는 차원이 다르고 따라서 전략적인 기습을 우리가 허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뭐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북한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이 세계 화력 지수에 나와 있는 수치를 듭니다. 그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 6위에 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으로 영국, 프랑스가 있죠. 또 북한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5위로 그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보다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화력 지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군사력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그 국가의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 전부 다를 평가한 겁니다. 인구, 재정 이런 거를 포함하는 50개 요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보다는 군사력 이외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문제점으로 보면은 경제력이 지배적 요소입니다. 근데 단기전에서 경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핵전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군사력이 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는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공격이냐 방어냐, 그럼 비대칭적인 전력 조합이 가는 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또 이제 그 여당 인사들이 이것을 자꾸 인용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현실 도피고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발표한 논문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핵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핵 전력을 포함한 그 남북한 군사력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 핵무기 역량 판단 실론적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론총 제13권 2호에 2018년에 이제 게재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 논문을 통해서 중점을 둔 것은 재래식뿐만 아니라 핵 전력도 포함을 해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 북한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 이 두 가지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무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무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그런 무기보다는 좀 더 전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했고 그 자료는 IISS라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전 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군사력 비교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북한은 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력 비교가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약점은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할 겁니다. 공격하는 국가는 기습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이 다소 열세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사력 평가 시 핵무기 포함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제가 2장에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4장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따로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핵무기의 승수 효과를 도입했다는 것. 왜냐하면 핵무기가 핵 전략에 있어서 어떤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존 억제, 실외적 최소 억제, 최소 억제, 제한 억제, 최대 억제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제가 승수 효과를 부여해서 기존 재래식 전력에다가 그 승수 효과를 꼽혔습니다. 북한은 그 당시에는 실내적 최소 억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40%를 그 승수 효과를 부여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실존 억제, 핵우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를 부여해서 비교해서 제가 핵무기를 포함해서 남북한 군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맨 끝에 이제 지수가 700대 676 재래식 전력입니다. 우리 한국이 조금 유리하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승수 효과를 곱하면 이제 북한이 이 840대 945로 훨씬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제가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은 1대 0.97로 우리가 1이고 북한이 0.97입니다. 우리보다 좀 작습니다. 여기에 이 핵전력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1이고 북한이 한 1대 1.3 정도로 우리보다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SLBM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억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50% 정도의 승수 효과를 곱한다면은 우리 840대 북한은 1014로서 1대 1.21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 20% 정도 이제 강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700대 우리가 1014가 되기 때문에 1대 1.45 북한이 한 50% 정도 이제 군사력이 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기 속결전일 경우에는 북한은 지금 현재 병력이 총 128만입니다. 지상군만 해도 110만이죠.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나 차량 등의 상당한 그 군수 지원은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수도권과 같은 좁은 지역에 집중할 경우에 남북한 군사력 비율은 더욱더 격차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 장비를 보면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특히 보병 군사력에서도
장비에서도 상당한 그 첨단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질적 우위, 이것도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경제력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과 비슷한 군사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전속결 하게 되면 국방비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재래식 전력만으로 이 단기 속결전을 한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1이고 북한은 1.6으로서 이 북한은 60% 정도 군사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핵을 포함해서 단기 속결전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은 1대 1.9로서 90% 정도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1이고 북한은 2.3입니다. 2배 이상 북한이 강한 그런 전투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북한이 단기 속결전을 지향을 한다면 충분히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하는 데 바빠서 안보에 걱정할 겨를이 없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남한은 지금 북한에 비해서 군사력으로 절대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확고한 한미동맹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마법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말했습니다만 천하수완 망전필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명심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북핵 대응을 포기하고 안보와 국방까지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만 대개의 문으로 지칭되는 절대적인 지지자들은 무조건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반성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식인은 모신하고 침묵합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잠이 오는 국민이 이상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무겁습니다. 다 함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자식과 손자들이 보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